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가을바람입니다. 오늘은 2022 양자정보주간 요약 2부입니다. 순서로는 김명식 임페리얼 칼리지 교수님, 이제 아주 유명하고 뛰어나신 교수님이신데 이분의 특별 강연 및 이제 김명식 교수님과 김정선 교수님 두 분 간의 대담을 좀 정리해봤습니다. 네, 김명식 교수님 이분입니다. 이분이 양자광학을 전공한 이론 물리학자로서 최첨단 양자 물리 분야의 권위자이시고요. 3대 유럽 물리학 연구기관인 영국 임페리얼 칼리지 물리학과 교수님이시면서 양자정보와 양자컴퓨터를 연구하고 계십니다. 또한 겸임으로 고등과학원의 석좌 교수로 계십니다. 흥미로운 점은 아버지가 이제 전 기아그룹 회장이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사진에 계신 분이고요. 양자정보 기술을 이제 인간이 경험해보지 못한 최고의 기술을 만드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셨고, 중국에 대해서 경계를 많이 하셨습니다. 중국의 양자 기술은 엄청난 강국이고 자부심도 굉장히 강하다. 그리고 우리가 양자 컴퓨터를 만들지 못할 근본적인 이유는 없다. 양자 컴퓨터는 될 거다 라고 얘기를 해주셨고요. 현재 정보산업의 근본을 바꾸는 이 양자 컴퓨터가 나와야만 인류 문명을 유지할 수 있고, 되게 의미심장한 말이죠. 현저히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크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타이완 같은 경우는 양자 컴퓨터 기술 연구가 반도체에 도움이 안 될 것이다 라고 발표한 반면에 중국은 양자 기술에 전념을 하고 있고 중국이 미국보다 앞서 있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굉장한 강국이다 라고 세계적인 석학분께서 말씀을 해주셨고, 저 역시 이렇게 여러 미디어를 통해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미국에 버금가는 정도까지 따라왔다. 그 결과로 미국이 중국 회사들이 양자 컴퓨팅 기업에 접근하지 못하게 블랙리스트를 작성을 했죠. 즉 중국의 기술력을 경계한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중국은 2016년에 양자 머신, 양자 장치를 가진 인공위성을 세계 최초로 발사했고요. BBC에서는 이때 이제 이 김명식 교수님께 연락이 와서 인터뷰를 할 정도로 굉장한 관심을 가졌다. 그래서 영국 신문 가디언에 의하면 미국은 127큐비트 수준, 이건 이제 IBM 거고요. 중국은 66큐비트 수준까지 확보를 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왜 이런 선진국들 또는 앞서가기 위해 노력하는 기업들이 양자 경주를 벌이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슈퍼컴퓨터를 사용하는 이유를 생각을 해본다면은 궁극적으로 엔진 추진 기관을 더욱더 친환경적으로 그리고 효율적으로 만들기 위해 신소재 개발, 기후변화의 완화, 분자 수준의 아주 세밀한 화학 시뮬레이션까지 정확하게 해내서 물질의 성질을 정확히 파악하고 더 좋은 물질을 생성하기 위해, 즉 신약 개발 등을 하고 있는데 이게 녹록지 못하다는 거죠. 슈퍼컴퓨터는. 그래서 양자 컴퓨터가 필요하다는 건데, 일례로 식빵 하나를 만드는데 거의 600g의 탄소가 발생을 합니다. 차량이 하루 종일 운행할 경우 5kg 정도가 나온다고 하는데 겨우 식빵 하나를 우리가 먹는다고 하면은 차량을 하루 종일 운행하는 거에 10% 정도나 나온다는 겁니다. 즉 여기서 기후변화가 심각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왜 나오냐? 대부분은 인공 비료, 이제 그냥 자연적으로 냅둬도 식빵을 만들기 위한 이런 곡물들이 자라긴 하지만 인간은 욕심이 있기 때문에 빠르게 자라게 해서 빠르게 팔기 원하죠. 그래서 이런 인공 비료들을 만들 때 이런 탄소가 발생을 한다고 합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해결할 거냐? 기존 컴퓨터로 이걸 해결하려면 10억 년이 걸립니다. 어떻게 친환경적인 이런 탄소를 발생시키지 않는 비료를 만들 것이냐, 이런 걸 연구하는데, 근데 수백 큐비트 수준의 양자 컴퓨터가 잘 개발이 된다면 불과 한 달 만에 자연이 비료를 만드는 방법을, 그 비밀을 파헤쳐서 그것을 따라할 수 있다는 거죠. 인간도. 즉 기후변화를 완화시킬 수 있다. 이만큼 양자 컴퓨팅의 영향력이 크고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전기차를 위한 더 효율적이고 안전한 리튬이온 배터리 개발에도 필요하다는 거죠. 양자 컴퓨터는 이와 같이 어려운 문제들, 우리가 지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풀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기 때문에 해야만 한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미래는 밝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AI, 머신러닝, 로보틱스, 엣지 컴퓨팅, VR과 AR, 블록체인, 사물 인터넷, 메타버스 등등과 함께 양자 컴퓨팅은 가장 익사이팅한 기술이다. 그리고 이러한 파괴적 혁신 기술에 대한 수요가 큽니다. 그래서 젊은, 그 중에서도 아주 뛰어난 학생들이 많이 몰리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교수님이 계시는 임페리얼 칼리지에서도 240명의 물리학 전공 학부생들을 봤는데 여기서 양자 정보가 가장 인기가 많은 코스이며, 이제 이 양자 정보 퀀텀 인포메이션 박사 프로그램 경쟁률이 무려 12대 1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특히 물리학뿐만 아니라 화학, 컴퓨팅, 엔지니어링 전공자들에게 인기가 많다고 하네요. 그리고 생각보다 원리가 간단하다라고 합니다. 이제 저희 같이 머리가 다 큰 사람들은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어렸을 때부터 연구를 하면 원리 자체는 쉽다는 거죠. 원리 자체는 쉽지만 이것을 기계적으로 구현하는 것이 어렵다. 하지만 충분히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새로운 엔지니어링 기술을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말씀드렸다시피 기계적으로 구현하는 게 어렵기 때문에 이걸 하다 보면은 아주 정교한 기술도 나올 거고, 로스가 적은 기술, 광섬유 통신을 하면은 뭐 어느 정도 길이에 가면은 절반의 광이 없어진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 양자 컴퓨터에서는 하나의 광자, 하나의 큐비트 소재가 없어지기만 해도 정보가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아주 정교한 기술, 그리고 로스가 적은 기술이 필요하고
최적화된 제어 기술 등등 수많은 좋은 부산물 기술들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수님은 이 양자 컴퓨팅 인슈런스다, 보험이다 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만약에 양자 컴퓨터 완성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쓸만한 양자 컴퓨터 얘기겠죠. 그걸 연구하면서 나오는 기반 기술들, 부산물들이 아주 좋을 것이다. 즉 큰 꿈을 꾸는 사람은 하이리스크를 가져가지만 실패해도 보통 사람보다 성공할 확률이 높다. 즉 양자 컴퓨팅에 대해 아주 호의적이시고 미래가 밝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뭐라고 하셨냐면 마지막으로 영웅이 죽으면 보통 그 나라는 사라지는데 징기스칸은 죽은 후에도 제국이 200년이나 더 지속되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징기스칸의 꿈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나의 모든 백성은 모두 쓰고 읽게 만들 것이다 라는 원대한 꿈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하셨습니다. 즉 양자 컴퓨팅도 양자 정보과학도 우리가 꿈을 가지고 도전하면 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해주신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특별 강연을 마치시고 이제 임페리얼 칼리지의 김명식 교수님과 아이온큐의 김정상 교수님 대담을 가지셨습니다. 그래서 김정상 교수님이 먼저 질문을 하십니다. 리스크와 리워드를 생각을 해봤을 때 리스크를 가져가는 것은 물론 쉽지 않은 일이죠. 근데 양자 기술에 있어 정말 잘 될 경우와 잘못될 경우에는 어떤 세상이 올까요? 라고 질문하셨습니다. 그러자 김명식 교수님이 안 될 이유가 크지 않다. 정말 젊은 사람들이 많이 관심이 있고 굉장히 잘하기 때문에 어렵다고 생각은 하지만 언제 될 줄 모르지만 언제라도 될 것이다 라고 대답을 해주셨고요. 이에 대해서 김명식 교수님이 김정상 교수님께 역으로 질문하십니다. 김정상 교수님은 리스크를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김정상 교수님 같은 경우는 정말 잘 될 경우에는 고전 컴퓨터 인터넷이 그랬듯이 초기에는 몰랐지만 지금은 엄청난 이 기술을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의 차이가 생긴 것 같이 큰 영향력이 세계에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셨고요. 만약 잘 안 됐을 경우에 다운사이드, 이제 우리가 잃을 게 크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처음 목표한 대로 양자 컴퓨터가 잘 되지 않더라도 여기서 파생되는 새로운 지식의 발견 또는 부산물 이런 기술들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라고 얘기를 하셨고요. 김명식 교수님은 여기에 대해 코멘트를 해주시는데 AI가 일례로 논리라는 개념 자체를 바꿔버렸습니다. 이제 인류 같은 경우는 1 더하기 1은 2다 이런 논리가 아니고 AI의 이제 머신러닝이라는 거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통계를 가지고 판단을 해버리는 거죠. 1 더하기 1은 2다 이게 아니고요. 그런 면에서 인류가 몇천 년 동안 가지고 있던 논리라는 개념 자체가 기술이 바꿔버렸기 때문에 양자기술 역시 정보기술 자체를 변화시킬 것이고 리스크보다는 여기서 나올 부산물들 그런 것들이 훨씬 클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고 하셨습니다. 즉 이 두 교수님은 양자기술을 우리가 올인하고 공부하고 이렇게 해도 잃을 게 크지 않다. 오히려 우리가 얻을 것이 더 많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김정상 교수님이 또 김명식 교수님께 질문하십니다. 젊은 연구원들이 여기 많이 있는데 양자기술에 어떻게 접근하는 게 좋을까요? 라고 하자 대답으로 양자기술은 당장 돈을 보고 하는 게 아니고 호기심을 가지고 접근하는 게 좋고 정말 재미있다. 새로운 것, 불확실성이 큰 분야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권한다 라고 얘기를 해주셨고요. 또 다시 한번 김명식 교수님이 김정상 교수님께 질문을 하십니다. 김정상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냐? 이제 여기서 김정상 교수님의 이런 삶의 가치관이나 살아오신 그런 경험들을 우리가 엿볼 수 있어요. 그래서 김정상 교수님은 학술적인 커리어를 쌓으면서 남들이 안 하는 것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오셨고 실제로 그렇게 연구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래전부터 리스크 감수를 많이 해왔고 그러셨기 때문에 지금 양자 컴퓨터에 또 상업화에 도전을 하고 계신 거겠죠. 그래서 학자 입장에서는 항상 새로운 것을 배우고 연구하는 것이 좋다. 일이 예상보다 지금 양자 컴퓨팅을 말씀하시는 거죠.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만약 지금 아이온큐가 하는 것 같이 먼저 도전하지 않으면 이런 것들을 경험할 수 없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남들보다 앞서가기 위해서는 길이 잘 보이지 않더라도 먼저 달려들어서 시행착오를 겪더라도 빠르게 배우는 것이 유리하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부분을 배우고 적용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기업들 역시 당장 수익이 보이지 않더라도 동일하게 먼저 투자하고 뛰어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명식 교수님은 IBM에 대해 얘기를 좀 하십니다. 물론 아이온큐도 언급을 하시는데 IBM 양자 인력이 400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 월급만 해도 어마어마하겠죠. 최소한 박사급 이상인데 연봉이 1억은 당연히 넘을 거고요. 그러면 못해도 500억 이상을 연에 지출을 하고 있다는 건데 비용 지출이 큰데 왜 이 사람들이 이걸 하고 있을까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인재의 중요성을 알고 있고 새로운 기술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큰 지출을 감수하고 있는 거고 투자하고 있다. 즉 한국도 글로벌 기업들이 많은데 이런 기업들이 이 IBM과 같이 양자 컴퓨터를 투자하고 리드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시면서 대담이 끝납니다. 네, 그래서 오늘 김명식 교수님의 특별 강연과 이제 김정상 교수님 두 분과의 대담을 좀 정리해 봤는데요. 세계적으로 가장 뛰어난 양자 분야 전문가 두 분이 이렇게 양자 컴퓨팅, 양자 기술에 대해서 좋게 보고 계신다는 것을 알게 돼서 저는 좋았고요. 물론 이분들은 그 분야에 종사하시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는 걸 수도 있지만 제가 아는 것보다 이분들이 더 많이 알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인의 어깨에 서서 바라보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여러분들도 꼭 이렇게 좋은 이벤트들, 행사들, 컨퍼런스가 있으면 참석해 보시거나 아니면 이렇게 유튜브로 요약된 거나 실제 방송 녹화된 걸 보시면서 좀 공부를
하시면 투자하시는 데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을바람이었습니다.